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구입한다면 돈이 있다면 강남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서초, 강남, 송파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아니면은 용산, 성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게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해 놓는다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투자했다가 15억, 20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흑자를 내는 나라였고요. 일본은 계속 적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물론 중국도 적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흑자를 낸 금액이 556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동안에 수출과 수입을 했던 무역 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결국에 미국에서 556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518억 달러 흑자 봤다면 미국에서 흑자 본 것이 그대로 우리의 흑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대미 의존도와 대일 의존도가 많아서 미국과 일본의 기침을 하면 우리가 감기가 든다 그랬죠. 지금은 중국이 또 우리에게 큰 시장입니다. 가장 많은 수입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수지에서는 우리가 항상 적자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를 올리고 또 무역 장벽을 싼다 그러면 또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 온다면 아마도 국내 시장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환율이 또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건이 올라갑니다. 수입 물품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원자재 값도 올라가게 되고 건축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량도 줄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벌써부터 관세가 철근, 알루미늄 25% 관세가 묻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관세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높게 형성되면 반대급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강은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철강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하지 않는 나라와 거래는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경제 상황에서는 악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연간 556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다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미국 시장이 어려우면 우리도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무역 시장을 다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변하는 것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돌아온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구입한다면 돈이 있다면 강남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서초, 강남, 송파에 들어가야 되겠죠. 또 아니면은 용산, 성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게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로 거래가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향후에 미래 가치가 없다면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에 대한 점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시범단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분당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범단지가 있는 주변 지역을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이나 또는 주요 지역 주변 지역을 살지 못한다면 그래도 서울에 사야 합니다.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보다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내에서의 대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천이 인구 300만이 넘었습니다. 또는 수원, 지금 계속 도시가 변모하고 있는 성남, 그리고 부천,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언짢을 수 있는데 의정부나 포천, 농두천 같은 경우 전방지대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에도 아직은 분양이 되지 않고 공급량이 많아서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울산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울산이 내리면 지방은 전부 내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도 울산이 가격이 오르면 지방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면 또 역시 내립니다. 그 이유는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인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울산은 플러스로 돌아서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광역시들은 전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면 대전이 제일 낫지 않겠나. 부산도 인구가 350만에서 33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산도 부산 지역 내에서는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지금 선호하는 지역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수영구나 해운대구, 더 나아가서 미래 가치가 있다면 기장군 쪽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성구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광주는 최근에 공원을 기부 체납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롯데나 중흥건설이 여전히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가 150만 가까이 되는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살아난다면 또 자동차 특구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공세권을 끼고 있는 롯데나 중흥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광주는 살아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광역시는 세종시를 끼고 있고 청주와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늦습니다. 또 오를 땐 더 많이 오르죠.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심지 중심으로 또 신도시가 있는 세종시 중심으로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인구 50만 도시로 만들었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3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5만 인구는 전부 증가하는 인구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종시는 쇠퇴 도시가 아니고 성장 도시입니다. 부동산은 성장 도시로 투자해야 그 메리트가 있고 가격이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세종시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경제가 좋아진다면 세종시도 좋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세종시는 장기적으로 대통령궁이 용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국회가 세종 분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이나 파주 지역이 GTX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 창릉지구나 또는 광명시흥지구 그리고 교산지구나 왕숙 1지구도 서울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보다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부동산은 이 부동산을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 부동산과 또 다른 부동산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좀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여러 군데를 발품을 팔아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지난해 2024년도 8월 달에 88 대책을 내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비아파트 부부인 다세대 연립이나 오피스텔이 그 전세 사기에 휘말리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8일 날 88 대책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아파트 부분으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비아파트 부분의 그 공급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중심으로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참에 서울시는 오피스텔의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코니가 최대 2.5m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룸으로 사는 사람들이 발코니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상당히 전용 면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대 물건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8 대책에서 내놓은 내용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을 6월 이후 2027년도 말까지 매입하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만약에 진보 정부가 집권한다 그러면 비아파트 부분도 주택수에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서 취득세가 1가구 2주택일 때에는 8%를 냅니다. 3주택일 때는 12%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도 면제입니다. 단 수도권 지역은 6원 이하 주택이고요.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가려서 수익형 부동산처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67.7% 이상 되는 지역에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해 놓는다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투자했다가 재건축 재개발처럼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되면 15억, 20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나 미래 가치를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